반갑습니다. 자, 이제 영어 vocabulary 강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발성 연습할 때 쓰는 아, 에, 이, 오, 우, 이 5글자만이 모음입니다. 그리고 스펠링상의 Y는 자음이지만 이거는 반모음이라고 해서 모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모음이 10개, 단모음이 10개, 이중모음이 11개. 쉽게 말하면 모음이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모음이 작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 5개의 모음이 이렇게 21개의 모음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는 표음 문자가 아니고 반표음 문자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라고 적으면 누가 읽어도 가라고 읽지만 얘네들은 세 개밖에 안 되는 스펠링인데 어떻게 읽으면 탐이라고도 발음할 수도 있고 톰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 이유는 모음이 작기 때문에 이 모음들이 이 5개의 모음이 다른 여러 가지 모음의 발음을 하기 때문에 적는 대로 다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뜻도 없이 뜬금없는 글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표기한 글자 내에서 비슷하게 발음해서 그냥 뭐 편의상 반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중국 글자처럼 아예 적는 것 따로 읽는 것 따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거는 뜻글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말 사전을 보면은 우리는 발음 기호가 없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지만 영어는 사전을 보면은 어떻게 스펠링을 적고 이런 표시를 해놓고 요 안에 어떤 기호를 적어놓고 그래서 이게 발음 기호라고 하죠. 요대로 읽어라라고 해주는 이유가 적는 대로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만 다행히도 얘네들도 비슷한 어떤 그 나름대로 또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성을 알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발음 기호가 없더라도 나중에는 읽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츰 배워가기로 하고 일단 영어에서 모음은 5개라는 거 아, 에, 이, 오, 우, 이 5가지를 모음이라고 그러고 또 왜 이 모음을 알아야 되냐면 영어의 특징은 또 우리말과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악센트가 있어요. 강세라고 그러죠. 강세는 반드시 모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에 이 모음이 있는 글자를 세게 읽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음의 개념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모음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 이 모음 중에서도 이가 있어요. 이 이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음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이 음가가 없다라는 말은 스펠링이 맨 마지막에 왔을 때 어떤 단어의 맨 끝에 이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 이는 음가가 없다고 얘기해요. 요 개념을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개념을 알게 되면은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기억했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 설명을 이제 들어가면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면 이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영어는 강세가 있다고 그랬죠.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세 세게 읽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강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켜지는 규칙이 있는데 명전동우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명사는 앞전자를 써서 명사는 앞부분에 강세가 있고 동사는 뒷부분에 강세가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은 이제 요 말을 설명했고 이제 어휘를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세 번째가 있어요. 영어의 가장 큰 특징. 저는 이거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문법 강의 팔품사를 따로 배워야 되겠지만 그걸 따로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에서는 명사, 나운이니까 약자는 n이겠죠. 명사와 동사, verb가 되겠죠. v. 그래서 얘들은 호환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인데 예를 들어가 우리말에 명사 책은 무조건 명사로만 써요. 그런데 영어의 똑같은 스펠링 북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로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아요.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뭐 예약하다,
책은 또 어디다 쓰겠어요? 뭐 예약해서 기록하는 거겠죠? 기록하다, 장부에 뭘 기록하다, 기입하다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명사들은 동사와 호환에 쓸 수 있다라는 게 영어의 가장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활용을 잘하면 편한 점이 되는데 당연히 외국인인 우리로서는 이게 가장 어렵고 불편한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안다면 영어를 아주 고급지게 그리고 원서를 읽을 때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원서 같은 거를 우리나라로 된 말로 된 글을 읽는 것처럼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이제 저하고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요 세 개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모음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영어는 아, 에, 이, 오, 우 이 다섯 개가 모음이고 Y는 반모음으로서 모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어의 끝에 나오는 이는 음가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나중에 무슨 음가가 없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소리가 안 나니까 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알게 될 거고 영어는 이 모음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강세가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강세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명사와 동사는 호환이 되는데 왜 이런 말을 알아야 되냐면 명사일 때는 앞에 동사일 때는 뒤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라도 이런 이 3번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자, 보통 이 두 단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 우리 오브젝트라고 들어봤죠? 뭐 서브젝트라고도 하고 자 구린 발음으로 일단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뜻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목표, 목적 이런 명사일 때 그 다음에 사물 이런 것일 때는 명사가 될 거잖아요. 그 명사는 어디에다가 세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음은 지금 오하고 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명사할 때는 오에다가 세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브젝트가 아니고 미국식 발음에서 우리 북미 발음이라고 하는데 오가 강세를 받으면 발음은 아 발음에 가깝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건 오브젝트가 아니고 아버지 그리고 이거는 발음은 이가 돼가지고 오브젝트가 아니고 아버지 목적 목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동사로도 뜻이 있어요. 반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동사일 때는 당연히 뒤에가 강세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강세가 없어지고 강세가 없어지면 아까는 아라고 읽었지만 여기서는 발음 게 비슷한 발음인데요. 발음 기호도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다 할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object 반대하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똑같이 이렇게 적어놓고도 발음은 아버지라고 발음하고 object라고도 발음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얘네들이 품사에 따라서 강세가 달라지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도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해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과목, 주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subject라고 발음하죠. 그럼 틀린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명사일 때는 어디를 세게 읽어야 된다고요? 앞을. 그러면 모음인 여기에 강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삭갑 발음이 나서 subject. 그래서 what subject do you like? 이렇게 너는 어떤 과목을 좋아할 때는 subject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런데 얘도 동사로 뜻이 있어요. 압도하다. 지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사로 쓸 때는 역시 뒤를 세게 읽어야 돼요. 그때는 subject. 그래서 subject 이렇게 하면은 주제 과목이 되지만 subject는 지배하다, 우세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걸 무작정 단어마다 다 외운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는 저절로 이렇게 스스로 잘 발음하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어를 배우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기본 수많은 약속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많으면은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은 이 약속들을 갖다가 뭉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앞에 붙인 데서 접두사, 뒤에 붙인 데서 접미사 또는 어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좀 더 풍부한 단어들을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어휘 강의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울 것이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port 항구라는 뜻으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항구라는 단어는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port라는 거는 항구예요. 그러면 명사로 이게 항구잖아요. 그러면 동사로도 뜻이 있다는 뜻이죠. 항구는 왜 만들어 놨어요? 뭔가 운반하고 사람이 오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port는 동사로는 운송하다는 뜻이 있어요. 조금 잘 안 되네요. 운송하다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글자를 한번 방사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 단어에 ABL이 able이라고 하죠. 이 단어를 붙이면 할 수 있는이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 볼까요? portable. 그래서 portable 하면은 운반할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portable 카세트 하면은 휴대용 카세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영어에서 트랜스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지나가다 뜻이 있어요. 어떤 A에서 B로 지나가다 뭐 이런 변형해야 되는. 그래서 트랜스포트는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항구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트는 역시 운송하다는 뜻이 있어요. 항구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패스라는 말은 통과하는 거죠. 패스포트.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항구를 통해서만 외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외국에 갈 수 있는 증. 그래서 이거는 패스포트는 사증. 그래서 여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에서 ex라는 말은 out,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port. 그럼 export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구의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수출하는 거예요. 반대로 im은 안으로라는 뜻이 그래서 import. import는 그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단어에 ant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import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important. 동사니까 여기 두 번째 강세가 있었겠죠. 그럼 여기도 강세가 있는 거죠. important는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뜻 끝에 나오는 t를 c로 고치면 명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importance. 중요성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명사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포트 하나만 해도 수십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ir라는 말은 공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irport는 아까 포트 자체가 항구이기 때문에 공기의 항구, 이거는 이제 눈치를 챘겠죠. 에어포트는 공항이 되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트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여러 단어를 쉽게 외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배우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외울 수가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포트라는 단어는 기본 단어예요. 그래서 기본 단어를 먼저 설명하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확대돼가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까요? 그러면 비유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런 비유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기본 뜻을 갖고 있고 가면 시야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것의 명사형은 조금 변형을 해서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유에서 비전이 온 거겠죠. 그 다음에 인터라는 말은 서로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는 서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터뷰. 그 다음 인터라는 단어가 서로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네이션이 뭐예요? 네이션은 국가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인터네이션. 그러면은 국가 서로
국가 간의 이런 뜻이니까 국제가 되겠죠. 그래서 internation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pre라는 말은 먼저라는 뜻을 나타내요.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preview라면 먼저 보는 거네요. 그러면 preview는 먼저 보는 거니까 예습하다는 뜻이겠죠. 영어에서 re라는 말은 뒤로 또는 다시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리뷰는 다시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복습이겠죠. 복습하다. 포인트란 말은 점이란 뜻이죠. 그러면 뷰 포인트란 말은 보는 점이죠. 그럼 뷰 포인트는 뜻이 뭐겠어요? 보는 점, 한자로 하면 관점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비전은 보다고 그랬죠. 멀리 있는 거는 텔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응용하는 건 폰이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소리를 듣는 거, 전화기는 뭐죠? 텔레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텔레는 멀리라는 뜻, 인터는 서로라는 뜻, 이렇게 리는 다시라는 뜻. 그래서 우리 fill이라는 말은 fill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efill은 다시 채우는 거죠. refill.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알고 이미 있는 단어들을 외운다면은 엄청나게 쉽게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첫 번째는 딱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은 뭐라고 그랬죠? 모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모음은 몇 개가 있다고요? 5개. 아, 에, 이, 오, 우. Y는 반모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겠죠? 어떤 단어의 끝에 이가 나오는 건 소리가 없다. 소리가 안 난다. 이거 그냥 무슨 말인지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명사와 동사는 얘네들은 섞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일 때는 앞에, 동사일 때는 뒤에 강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단어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재미있게 풍부하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써가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처음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려요.